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MP 글로벌 박사랑 마케터 김민경 마케터입니다. 와. 오늘 주제가 뭔가요? 오늘 주제는 사실 광고주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인데 광고의 전원당 비용을 낮추는 꿀팁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근데 저희가 전환당 비용을 낮추는 꿀팁에 대해서 얘기도 하겠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광고비 대비 그쵸. 전환율을 좀 놀리거나 아니면은 전환당 비용을 낮추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같이 사랑님이랑 읊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뭐 전환이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이커머스 업종에서는 우리 물건이 하나 팔릴 때 그 비용을 좀 낮추게 하는 게 이제 전환당 비용이라고 많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DB 업종이시면은 이게 한번 이제 문의가 들어왔을 때 그걸 지금 DB당 비용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근데 일단은 만약에 저희가 광고비 자체를 절감하려면은 예를 들어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키워드 순위를 내리거나 아예 자체로 투입하지 않거나 키워드 수를 줄이기 이렇게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운 좋게 예를 들어 뭐 하나가 팔리면은 엄청 로아스가 높게 나올 수는 있어요. 맞아요. 전환당 비용이 엄청 낮고 근데 로아스 엄청 높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야. 절감은 아니고 아예 안 쓰거나 이게 좀 노출량 자체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에 투입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그러니까 좀 작게 하겠다 이런 거다 보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 이 전환당 비용을 낮추는 거다라고는 좀 잘 권유를 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광고비를 절감하게 되면 말 그대로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출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내가 당장 지금 전원당 비용을 낮추고 싶어 해서 광고비를 줄인다는 내용보다는 좀 다르게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전원당 비용을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키워드 먼저 좀 전원당 비용을 낮추는 꿀팁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키워드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사랑님은 키워드 검색 광고 만약에 광고주님께서 전환당 비용을 낮추고 싶어, 난 효율 높이고 싶어, 내 광고비 대비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먼저 좀 액션을 취하실 것 같나요? 저는 좀 가장 많이 하는 건 세부 키워드를 많이 발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부 키워드 발굴. 이 세부 키워드 발굴에 대해서는 조금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창업 업종이라고 하시면은 뭐 치킨집 창업 이런 거 사실은 나도 검색을 하고 선배님도 검색을 하고 다른 사람도 좀 흔하게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이 많은 키워드를 사실 저희가 메인 키워드라고 해요. 검색이 좀 많은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모두가 다 쓰는 키워드예요. 저도 치킨집 장사를 한다면 이 치킨집 창업이라는 메인 키워드를 쓰겠죠. 그만큼 노출량도 많고 검색량도 많으니까 저희가 막 쓰는 건데 문제는 경쟁이 너무 심해요. 맞아요. 다 쓴 키워드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세부 키워드라는 거는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그런 메인 키워드에서 좀 파생된 단어를 뜻하는 건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치킨집 창업 브랜드라거나 뭐 치킨집 인테리어라던가 뭐 이렇게 조금 파생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조금 검색량은 낮지만 그래도 노출량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고 그 입찰가 자체도 너무 높지 않은 그런 키워드를 세부 키워드라고 많이들 진행합니다. 맞아요. 제가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김치 광고주님이 계세요. 김치 키워드가 굉장히 비싼 거 알죠? 그렇죠. 내가 당장 김치 키워드로 광고를 돌려야 되는데 이 키워드로는 내가 살 수가 없어. 왜냐면은 그쵸. 수많은 김치 브랜드가 이미 리뷰 수도 많고 경쟁력도 잡고 있고 이미 이제 좀 메인 그 고객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김치 키워드로 무조건 입찰을 사양하는 것보단 전 차라리 뭐 김치 브랜드 뭐 순위 뭐 김치 브랜드 추천 이런 식으로 저희 광고주님과 함께 좀 어필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키워드는 훨씬 더 이제 좀 입찰가가 낮겠죠. 김치라는 맞습니다. 키워드보다. 김치 키워드가 아마 몇천 원대, 뭐 몇만 원대까지 갈 거예요. 이런 키워드를 내가 지금 이제 막 나 입점한 브랜드인데 당장 이 키워드 하나로 몇천 원, 몇만 원 날릴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메인 키워드를 운영을 하는 것보다 세부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좀 입력을 해서 최대한 좀 낮은 키워드로 우리 사이트를 들어올 수 있게끔 유입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시간대별로 좀 나누는 거. 또 조금 시간대별로 나누는 것도 좋지요. 좋지요, 맞아요. 사실은 시간대별로 저도 이제 조금 DB 업종에서 많이 광고비를 쓰시는 분들은 이게 시간대별로 전환되는 추이를 보시면 새벽 시간대가 잘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약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가 어느 정도 테스트를 했을 때 좀 안 쓰는 시간에 대해서는 좀 이거를 비중을 좀 조정을 하던지 아니면 그 시간에 끄던지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오전, 점심, 오후, 야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세팅을 하거든요. 굉장히 섬세하시게 세팅하시네요. 이분은 좀 광고주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광고비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 지금 또 혜수님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건기식 업종도 해당됐고요. 물론 건기식 업종도 네네, 해당됩니다. 공기식 업종도. 공기식은 검색 광고 하실 때 굉장히 입찰 가치가 엄청 너무 높잖아요. 높아요. 뭘 하든 높기 때문에 세부 키워드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어 뭐 멀티비타민 이렇게 하나 하면 얼마나 세상에 많은 멀티비타민이 있겠어요. 맞아요. 그것보다는 멀티비타민 40대 여성 추천 뭐 이런 앞뒤로 막 붙여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좋죠. 저는 또 시간대별로 나누기도 있고 사실 그 구글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거는 타겟도 좀 따로 선정을 해서 최대한 내 업종과 좀 관련성이 있는 타겟들 위주로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전환당 비용을 낮추는 방법도 있고 또 광고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렇죠. 사실은 그냥 세팅하는 것보다는 파워링크에서도 이제 소집단 뒤에 보시면 뭐 지역이라던가 시간이라던가 타겟이라던가 뭐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세밀하게 진행을 하면은 확실히 전환 키워드는 이제 좀 발굴이 쉽다는 점 알고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검색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판매가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내가 판매하고 있는 단가 자체가 너무 낮아. 근데 키워드를 아무리 여러 개 등록하고 거기서 전환이 일어나도 사실상 조금 좀 뭐라 해야 될까, 전환당 단가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높죠. 아무래도 판매가가 예를 들어서 막 3만 원대다. 근데 3만 원이 로아스,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광고에 비해서 사실 3만 원 정도면은 광고비 어느 정도 투자해도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올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 상품이 8,000원이에요. 근데 광고비는 300만 원이에요. 근데 그러면 진짜 많이 팔려야 로아스가 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전환 매출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계산을 마진을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객단가 판매가 맞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광고주도 있어요. 저희가 한 묶음에 6,000원짜리 광고를 라이브를 하고 싶으시대요. 근데 이 키워드가 워낙 좀 클릭률이 많이 발생하는 키워드예요. 그쵸. 근데 사실 전환이 막 일어나는 그런 키워드가 아니어서 제가 너무 이제 객단가가 낮으니까 오히려 이제 묶음 판매로 해서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떠시냐. 예를 들면 1+1 그게 압박 스타킹이었거든요. 1+1으로 진행해보시는 게 어떠시냐라고 말씀해주셨을 때 그걸로 이제 세팅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객단가 자체가 높고 로아스도 너무 높게 나와서 좀 생각 대비 광고가 잘 돌아갔던 광고주가 한 분 계셨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압박 스타킹 뭐 이런 거는 여자들 보시면 스타킹 신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빵꾸가 참 잘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찢어지면은 사실은 여분이 없으면 또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쟁이는 편인데, 이렇게 좀 실생활에서 많이 쓰시는 분들은 묶음 판매를 해서 판매가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묶음 판매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거기에 할인 대책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검색 광고 이제 전환당 단가를 낮추는 것도 내용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CPC 낮추는 내용도 한번 조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좋습니다. 사실 CPC 낮추는 방법은 입찰가를 낮게 하면 되긴 합니다. 맞죠. 가장 간단한 그렇죠. 방법은.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부 키워드를 여러 등록해서 최대한 낮은 입찰가로 고객에 유입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겟, 이런 식으로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이제 사실은 저희는 한 키워드에 대해서만
하나만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좀 그룹별로 싹 다 나눠가지고 세팅을 하면은 이 그룹에서 어떻게 성과가 나오는지 좀 비교 분석도 쉽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걸 좀 나눠서 진행하시는 게 한눈에 보기 좀 좋고 한 그룹당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그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아까 김치 광고주님 했으니까 김치 광고주님을 했을 때 어떤 키워드 한 그룹의 키워드를 막 넣는 것보다 저희 같은 마케터들은 그룹에 이제 주제를 하나씩 선정을 하고 판매되는 뭐 키워드 위주로 맞아요. 이제 뭐 고효율 키워드, 저효율 키워드 이렇게 분리해서 그룹을 굉장히 많이 나누거든요. 혹시 사장님 그렇게 하시나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각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어떤 키워드에서 효율이 잘 나오고 어떤 그룹에서 효율이 잘 나오는지 파악하고 만약에 효율이 저조한 그룹이 나온다 하면 오프하고 아니면 입찰가를 좀 조정하는 식으로 내 제품은 어떤 그룹이랑 좀 잘 맞을까를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세팅단에서 좀 구분되어지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약간 광고비 절감하는 방법, CPC 낮추는 방법, 전환당 비용 낮추는 방법 지금 검색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DB 업종에 DB 업종 해볼까요? DB 업종은 사실 똑같긴 한데 그럼 그럽시다. 저희가 이제 배너 광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니까 두 번째는 배너 광고에 대해서 배너 광고는 뭐 예를 들면 SNS 또 뭐가 있죠? 뭐 GFA도 있고요. GFA도 있고요. 아니면 뭐 GDN도 있고. GDN도 있고요. 아니 뭐 네트워크 모비오, 배너 광고, 네, 그쵸? 뭐 그런 것이 있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전원당 비용을 낮추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좀 많이들 진행하시는 게 SNS긴 하죠. 네 맞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 많기도 하고 타겟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좀 DB 업종부터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면 다른 매체에서는 좀 없는 게 여기에는 인스턴트 양식이라고 해서 인스턴트 양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광고를 제가 띄우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랜딩 페이지로 유입을 시키는데 인스턴트 양식이란 걸 띄워가지고 여기서 바로바로 이제 한 분은 체크를 해서 자기 DB를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의사결정이 빠르고 왜냐면 저희가 광고를 클릭해서 랜딩페이지 읽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좀 오래 걸리면 화가 나잖아요. 가나요? 전 좀 화가 나가지고 네. 그래서 바로바로 내가 상담받고 싶으면 바로 남기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빠른 그 DB 업체의 그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바로 광고 보고 뭐 해가지고 자기 이름 뭐 이런 식으로 남기면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양식이어가지고 사실 인스턴트 양식을 진행하시면서 굉장히 좀 많이 DB 수를 늘릴 수가 있고 그러면서 좀 전환 비용 낮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사장님 말을 좀 덧붙이자면 이 잠재곡의 인스턴트 양식 같은 경우에는 메타에서 모바일 최적화로 된 양식이기 때문에 메타 어플 뭐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봤을 때 광고가 떴어요. 그리고 내가 뭐지 하고 저희한테 막 이제 질문 같은 게 여러 개 뜨면 저희는 그냥 그거 클릭만 하고 뭐 단답형으로 대답만 하면은 양식이 접수가 돼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선 별다른 이탈률이 조금 낮고 내가 굳이 웹사이트에서 내용 훑고 어떻게 해야 되지 문의하기 버튼 누르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간편하니까 전환당 비용이 굉장히 낮게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하지만 인스턴트 양식이 좋긴 한데 단점은 단점도 조금 있죠. 맞아요. 조금 DB질이 낮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워낙 문의하기가 간편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사장님 말처럼 그게 좀 퀄리티가 조금 낮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 뭐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맞아요. 약간 가족 사진 무료로 찍어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짜니까 일단 난 남겨놔. 상담 맞아요. 남겨놔. 근데 나중에 가서 3일에 연락이 왔는데 뭐더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랜딩페이지 내용을 보면서 가족 사진 어떻게 찍고 이런 내용을 보지 않았고 그냥 간편하게 공짜 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DB질이 조금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잠재 고객 양식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문의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그냥 영업을 해서 고객님 약간 문의 남겨주셨죠? 저희 업종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가장 바로 영업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저희 광고주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번에 몰아서 전화 주신 다음에 뭐 다들 왜 어디서 전화 주시는지 모르던데요? 라고 하시니까 저는 바로바로 좀 영업하는 방향을 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질은 좀 낮다. 질은 조금 낮지만 DB량 증대는 DB량은 증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뭐 그분들이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 정보는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들만 타겟팅 할 수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좀 사용해 보신 적 있어요? 인스턴트 양식? 아, 전 사용해봤는데 확실히 다른 캠페인에 비해서 확실히 DB 양 자체는 엄청 많이 단시간에 모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아까 사랑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퀄리티가 낮다 했잖아요. 저희는 사실 소개팅 앱 사이트 제가 이 잠재 고객을 이용을 했었는데 너무 효율이 안 좋다는 게 퀄리티가 낮았어요. 허위 고객들이 너무 많고 그렇게 해서 이러면 방법을 좀 우리가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광고주 그러니까 고객의 인스타그램 정보를 기입하게끔 창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퀄리티가 좋고 사실 이제 좀 인스타그램 비공개여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제 게시물이나 이런 팔로우 수를 그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DB당 단가가 낮고 또 퀄리티는 좀 높게 좀 저희가 좀 양식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조금씩 광고주님들이 좀 계속 체험을 하면서 어떤 게 부족한지 찾아보고 퀄리티가 왜 낮은지 찾아보고 이런 거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이런 건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질 낮다기보다는 이거를 한번 받아보고 좀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원당 비용 낮게 하는 방법 두 번째 SNS 광고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좋지 않은 저는 광고는 무조건 오프를 합니다. 굳이 라이브를 계속 돌리진 않아요. 만약에 한 그룹에 보통 이미지 같은 경우 한 3개에서 5개 정도 광고주님들이 보통은 세팅을 하고 좀 많게 세팅하시면 10건, 15건 이렇게 세팅을 하시잖아요. 근데 광고주님들께서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난 15개 다 계속 돌릴 거야. 난 15개 10만 원으로 진짜 꾸준히 한 달 내내 돌릴 거야. 그리고 효율 파악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효율이 안 좋은 세트들도 소재들도 계속 가져가고 효율 좋은 소재들도 계속 가져가게 되면은 메타 측에서 이제 학습하는 데에도 조금 더딜 수도 있고 특히나 전원당 단가가 워낙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효율이 좋은 소재로는 계속 메타가 이렇게 밀어줘서 전원당 비용 잘 나올 수 있게 하겠지만 효율 안 좋은 소재 같은 경우는 노출을 아무리 해도 전환이 안 일어나는데 계속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DB는 DB대로 못 받고 전환은 전환대로 못 받고 라이브는 이 소재는 계속 라이브 되는 거라서 저는 사실 세트를 돌리고 일주일 동안 이 소재가 효율이 안 좋네 하면은 바로 액션을 합니다. 바로 오프를 합니다. 굳이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요. 다만 메타에서 선택받지 못한 소재일 수가 있어요. 메타에서 학습이 덜 된 소재일 수가 있어서 나 그래도 이 소재 좀 열심히 만들었는데 효율이 좀 없네, 좀 아쉬운데 라고 하시면은 그냥 이 세트 내에서 계속 녹이는 것보다 세트를 하나 더 구성합니다. 그래서 효율이 저조한 소재를 하나 세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소재로 내가 효율 좋은 소재를 빼고 그동안 효율 안 좋았던 소재를 싹 다 넣어요. 거기서 또 경매를 하게 만듭니다. 패자부활전. 네, 패자부활전이죠. 맞아요. 또 반대로 효율 좋은 소재들끼리 싹 다 다시 데리고 와서 세트를 또 하나 만들어요. 왕중왕처럼. 네. 그래서 저는 제 그 SNS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를 돌렸을 때 가장 효율 좋은 소재들 그리고 또 선택받지 못한 소재들을 계속 라이브를 해서 어떤 게 조금 더 우리 업종과 또 전환당 비용이 잘 나오고 또 CPM은 낮고 이런 식으로 좀 계속해서 꾸준히 좀 테스트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 이 소재라는 게 결국에는 컨텐츠 싸움이고 컨텐츠가 결국에는 또 이제 이런 아이디어와 맞아요. 얼마나 많은 또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효율 안 좋아도 그때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계속 라이브 할 거야 라는 광고주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렇죠. 아까우니까. 네, 맞아요. 저희 광고주분들도 영상 광고를 엄청 많이 돌리시는데 이 광고 효율 안 좋은데 계속 너무 내가 잘 만들어서 뿌듯하니까 계속 라이브 할래 하고 하시는데 CPM 계속 높아져, 노출당 비용 계속 높아져, 선택받지 않아서 그리고 전환은 계속 안 일어나. 근데 광고비는 계속 소진이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광고주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바로바로 좀 광고주님들이 어떤 소재가 효율이 좋은지 빠르게 파악하고 최대한 효율 좋은 소재로만 좀 구성하는 세트를 해야지 우리가 전환당 비용도 조금 더 깔끔하게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로 많이 좋습니다. 했어요. 한 입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SS는 이제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GFA도 한번 가볼까요? GFA 해주세요. 사실 GFA 같은 경우는 좀 배너 광고를 집행하기엔 좀 돈을 많이 쓰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좀 광고비가 다소 추천 광고비가 좀 높다. 하지만 저는 좀 카탈로그용 광고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이건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스마트 스토어 중에서 리뷰가 조금 좀 어느 정도 쌓인 광고주분들에게 굉장히 좀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맞아요. 리뷰뿐만 아니라 그 찜, 뭐 알람 맞아요. 설정 많이 등록해 두신 광고주분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광고주분들 중에 그 우리 자사 너무 제품이 많은 거예요. 막 스마트 스토어에 맞아요. 제품이 한 180개야.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쇼핑몰 다 등록하고 싶은데 다 노출이 안 돼.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카탈로그 광고를 하시면은 이제 리뷰 수나 이런 우리 제품이 이제 랜덤으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왔던 사람한테 리타이팅이 좀 되는 광고여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환이 일어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 광고주분들은 이제 좀 저가의 비용으로도 카탈로그의 광고를 추천드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GFA를 조금 더 제안을 드려보자면 저는 뭐 자동 입찰로 사실 설정하지 않아요. 저는 약간 수동 입찰로 해서 한 CPC 한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입찰가 하고 저는 맥시멈 딱 지정을 해놓습니다. 자동 입찰로 하면은 효율적도 엄청 높게 올라가고 효율도 엄청 낮게 내려가서 제가 약간 지정을 해놔요. 이건 사실 마케터들마다의 케바케일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입찰가에서 이 CPM에서 이렇게 전환이 일어났을 때 단가를 좀 확인해보고 추가적으로 좀 테스트하는 편이긴 해요. 보통 얼마나 선정하시나요? 근데 그거는 제품군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뷰티 쪽은 사실 조금 더 높게 하는 500원대에서 뭐 300원에서 500원대 라인을 이렇게 조금 좀 상이하다가 좀 효율 좋다면 600원대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저는 수시로 이제 좀 입찰가를 좀 조정을 좀 하려고 편. 노력을 합니다. 네네. 그쵸. 말을 갑자기 많이 하는 느낌. 네. 몇이지? 벌써 28분이네요. 아이고, 빨리 되네요. 그럼 GFA 넘어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GDN으로 가볼까요? 좋다. GDN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GDN 저 근데 사실 SNS에서 말 하나 안 한 거 예, 있어요. 말씀하세요. 아쉬워가지고 지금 한 6명 좀 들어오셨는데 뿐만 아니라 SNS 같은 경우에는 타겟 설정을 좀 연령 타겟을 좀 논 타겟으로 운영하는 게 좀 저는 학습할 때가 조금 더 빠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메타 측에서도 좀 권장해드리는 방향인데 사실 광고주님들 입장에서는 뭐 관심사 타겟도 해보고 상세 타겟도 해보고 유사 타겟 뭐 여러 등등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에서 좀 이렇게 제안드리는 방향은 메타 자체에서 좀 학습할 수 있도록 타겟을 좀 열어둬라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네, 김창님께서 질문해 주셔가지고 혹시 메타 광고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주제가 벗어난다면 다음에 여쭤 아니요 지금 메타 광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타겟을 좀 그쵸? 네. 논 타겟으로 연령 타겟까지는 괜찮아요. 예를 들면서 뭐 저희가 좀 성인분들이 좀 사셨으면 좋겠다 하면 그쵸. 20대 정도 이렇게까지 타겟이 좋은데 굳이 관심사 타겟을 여러 개 막 등록을 해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보다 메타가 알아서 조금 시스템 판단에 학습할 수 있게 최적화할 수 있게끔 약간 오픈해 주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리고 나서 내가 좀 이제 DB당 단가 전환당 비용을 좀 낮게 하려면 두 번째 방법은 리타겟팅이에요. 내 제품 내 사이트를 장바구니에 담아놨어. 근데 이 담아둔 사람 한번 좀 내 광고를 한번 보여주고 다시 한번 전화를 일으키면 굉장히 얼마나 단가가 저렴하겠어요. 그래서 그쵸. 저는 리타겟팅도 모수가 좀 많이 쌓였을 때, 좀 모수 없을 때는 안 됩니다. 모수가 좀 많이 쌓였을 때 리타겟을 좀 운영을 해서 장바구니 담은 사람 혹은 내 사이트를 들어왔는데 구매하지 않은 사람 한 번 더 타겟해서 진행하고 또 이거 잠재 고객 양식 사랑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잠재 고객도 전환당 비용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좋아요. 이건 뭐냐면은 이미 인스턴트 양식을 남긴 사람을 제외를 하는 거예요. 제외 타겟 걸기. 네,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인스턴트 양식을 제외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잠재 고객 남겼어. 나 양식 남겼는데 왜 자꾸 이 광고 보는 거야? 하고 이제 계속 넘기게 되면은 결국에 광고비 소지는 했고 똑같은 그냥 타겟한테 노출되는 거니까 당연히 전환당 비용 높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제 노출당 비용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도 좀 타겟을 좀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재밌네요. 네. 타겟은 노 타겟으로 하시고요. 타겟 설정 좀 해주시면 찬영님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저희가 아는 선에서까지 맞습니다. 주제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자사몰을 운영 중인데 한 쇼핑몰 내에서 타겟이 다른 카테고리들의 상품을 취급한다면 리타겟팅 운영을 위해 트래픽을 모을 때 타겟군이 섞이게 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 광고주님들도 조금 이제 질문 사항들이 좀 많으신데 다양한 제품군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타겟을 이 제품에만 들어온 타겟만 리타겟팅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 타겟에 있는 그 도메인 주소 같은 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주소를 타겟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뭐 안마기기라고 하면 그
그걸 넣어달라는 말씀이시죠? 카테고리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타겟이 다른 카테고리들의 상품을 취급한다면 위에 트래픽 올 때 타겟을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말씀한 내용이 좀 질문에 답이 될 것 같긴 해요. 어찌됐건 쇼핑몰 내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자전거를 판매를 하는데 이 애기 자전거가 아닌 성인 자전거예요. 이 성인 자전거를 팔려면 타겟을 일단 우선 이 세트만 성인으로 타겟을 하고 나중에 이제 뭐 리타겟을 돌릴 때 이 도메인에 뭐 숫자가 상품 숫자가 있잖아요. 그런 숫자들을 타겟에 UR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URL 타겟팅? URL 타겟팅도 되고 그 단어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도메인 주소 중에 이 뭐 번호만 뭐 타겟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어찌됐건 제품군으로 리타겟 가능하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제가 이거 지금 저녁에 와가지고 말을 지금 좀 오늘 전화를 너무 많이 해서. 맞아요. 오늘 네. 어제가 휴일이었어가지고. 차장님 만약에 좀 어려우시다 싶으시면은 제 번호나 아니면 사랑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네 맞아요. 도메인을 분할한다기보다는 그 도메인에 번호가 있잖아요. 제품마다 번호가 있을 텐데 그쵸. 그 번호를 이제 등록을 해두는 거죠. 이 제품 예를 들면 14번이에요. 14번을 키워드로 이 키워드 포함한 도메인 추가 이렇게 한식 해주시면 되거든요. 카테고리별 도메인을 분할해서 이벤트를 모을 수 있단 말이죠. 카테고리별로 도메인이 나눠져 있긴 하나요? 그 사이트 내에? 사이트 내에 카테고리별로 그 카테가 나눠져 있으면은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마시시고. 카테고리 번호가 분할되어 있대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카테고리 번호 있잖아요. 번호가 다 다르잖아요. 각기별로. 그 번호를 이제 타겟하시면 됩니다. 그 번호를 추가해서 이 번호 포함된 도메인들은 싹 다 타겟될 수 있도록. 내공 냠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꼭 한번 전화 주시면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근데 GDN도 동일해요. GDN도 사실 SNS랑 좀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쵸, 비슷하죠. 시스템이 GDN도 마찬가지로 잠시만요. 제가 찬영님 질문 한 번만 드릴게요. 맞춤 타겟 설정할 때 단원 추가가 가능한가요? 단원 추가가 뭘까요? 어디 영역에서 타겟 영역에서도 설정할 수 있고요. 단원 추가가 뭘까요? 이거 찬영님 저한테 한번 좀 이따가 라이브 끝나시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 번호로 전화 주세요. 네. 좋습니다. 타겟에서 URL 설정 URL에서 추가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내가 지금 창이 없어가지고. 그쵸, 할 수가 없죠. 아무튼 GDN도 사실 SNS랑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GDN 같은 경우에도 논타겟으로 좀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사실 저는 좀 뭐라 해야 될까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테리어나 이런 업종 제가 최근에 진행하게 됐는데 해당 업종은 지역이 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런 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타 지역을 설정할 논타겟을 운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 지역 설정을 좀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서도 조금 더 이제 전환당 비용을 낮출 수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랑 좀 관련이 있는 주제나 아니면 뭐 앱이라고 하면 관련된 앱이나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경쟁사 거를 URL 긁어서 하셔도 괜찮아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화장품 제품이야. 근데 굳이 올리브영 입점 안 해도 저는 사실 이 앱 타겟을 좀 운영하긴 하거든요. 만약 올리브영 입점하면 굉장히 좋은 타겟이긴 하지만 화장품인데 올리브영 입점 안 했으면 저는 그냥 올리브영 이런 거 좀 URL 앱 광고 같은 게 좀 앱을 좀 맞아요. 가지고 와서 같이 타겟을 돌리긴 합니다. 맞습니다. 뭐 GD에서 말 안 했지만 유튜브도 채널 타겟 같은 걸 하면은 내가 만약에 먹방을 채널 찍어 타겟. 하면 그럼 먹방 관련해가지고 걸 막 이렇게 하고 뭐 밀키트 업종이라면은 그런 식으로 많이 타겟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쪽은 구글 라인이어서 구글은 앱, 유튜브 채널 등등 이렇게 타겟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사실 좋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또 저는 사실 GDN에서 가장 걔는 안 되고요. 정말 꿀팁 같은 경우에는 GDN 그 구글 애즈 탭에 보시면 추천이라는 게 있어요. 구글에서 좀 제안 드리는 좀 방향이거든요. 저희가 구글에서 점수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광고 맞아요. 세팅할 때 최대한 높은 점수가 나와야지 구글 광고가 좀 최적화돼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추천해서 우리가 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을 구글이 자동으로 이제 제안을 좀 해드립니다. 그런 건 최대한 저희가 좀 빠르게 좀 추천해드린 거를 좀 빠르게 좀 설정을 하고 추천이 좀 최대한 안 나오게끔 저는 세팅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요. 네네. 그것도 굉장히 좀 전환당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맞습니다, 방법이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반응형 광고도 사실 그쵸, 반응형 광고 좋죠. 무조건적으로 그 사이즈에 맞춰서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 새로운 반응형 맞아요. 광고도 사실은 좀 그 템마다 알아서 이제 되니까 그게 더 오히려 좀 반응이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는시피 앱별로 저희가 지금 사실 저는 두루뭉실하게 배너 광고 하려고 했는데 사랑님께서 정말 세세하게 다 만들어버렸어요. 네. 이렇게 좀 전달을 해주셔서 네트워크 배너 광고도 살짝 설명해 드리자면요. 저는 직접 이 네트워크 배너 광고는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에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 효율이 안 좋은 시간대, 그리고 또 효율이 안 좋은 뭐 그 언론사 측 이런 건 다 이제 제한해서 최대한 좀 클릭이 많이 발생하는 주요 매체들로만 좀 노출하라고 항상 늘 이렇게 세팅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전환당 비용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추가로 그 네트워크 배너는 모비온이나 에이딩 같은 게 인사이트 배너를 해드려요. 맞아요. 서비스로 들어가거든요. 좋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공짜면 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더 효율이 좋은 게 어차피 들어온 사람인데 나갈 사람들 붙잡고 뭐 이러면서 사실 전환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그것도 하시면은 어차피 나갈 고객이면 한 번 더 보게 되고 리타겟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분도 서비스는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희와 함께. 이렇게 좀 많은 내용들로 뭐 CPC 낮추는 방법, 광고비 절감하는 방법, 전환당 비용 낮추는 꿀팁 이런 거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찬영님처럼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 좀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 웹페이지,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특정 웹페이지를 방문한 사람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특정 웹페이지 아니어도 그 키워드 그 있을 텐데 텍스트. 아무튼 지금 해주시는 게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입니다. 이렇게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뭐 전화로 유선 상담을 해드리든지 뭐 최대한 빠르게 이제 광고 컨설팅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면 위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영님은 꼭 한번 전화 주세요. 저희한테 컨설팅 안 하셔도 되니까 저희가 최대한 좀 설명 드릴 수 있는 부분 좀 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질문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해서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끝나요? 네.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오늘 광고 전환당 비용 꿀팁 낮추는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뭐 검색 광고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고 배너 광고도 SNS, GFA, GDN, 네트워크 배너 광고까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위에 연락처로 이제 조금 상담 문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PM 글로벌 박사랑 마케터 김미경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우와. 너 동료?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